국방정책의 전도사 인천대학교의 성원용입니다. 아마도 그 한국의 대외 전략이나 외교와 관련된 그 한반도 주변 4대 강국들 관련된 정책에서 러시아의 그 입지나 비중, 위치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작년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찾아온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과연 러시아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저희들의 전략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과거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신북방 정책은 폐기됐습니다. 네, 폐기되고 저희들은 아마도 한국판 인태 전략 위에 가장 협소한 범위의 동아시아 외교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주변국과 관련된 대외 전략에서 가장 젊은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관계가 잘못 맞춰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희와 러시아와의 관계는 1990년 9월 한소 수교 이후 한 30년 정도의 기간에 불과한데 여러 가지의 변곡점들이 있었지만 상대 국가의 아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꾸준히 싫든 좋던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축적하고 좋은 방향으로 설계해 왔던 지난 30년의 한러 관계의 교류사를 완전히 파탄낼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두 번째,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러시아에 대한 무지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 정부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러시아에 대한 이해를 깊이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죠. 1860년, 80년대 이후부터 지속됐던 가장 짧은 아시아에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사에서 매우 그 교류의 시간이 짧았다라고 하는 문제. 다음 사회주의 체제 등장 이후 이 러일 전쟁 이후에 국교가 단절되고 사회주의 체제 이후에 냉전 시기에 저희들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30년의 수교 이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그 사고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가끔 알게 모르게 새로운 러시아라고 하는 연방국가, 독립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소련이라고 하는 걸 쉽게 떠올리거나 소련과 러시아를 일치시키는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죠. 분명히 러시아는 소련 시대의 그 소련 국가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모두 계승한 국가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국가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중요한 경험들을 축적하기도 했고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계속 바꿔왔지만 최소한 남북이 분단된 상황 하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정책을 지향한다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북방정책은 단 한순간도 폐기되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새롭게 변화해 나가려고 하는 러시아와 척을 지겠다고 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러시아와 전쟁이라고 하는 무력의 행사의 충돌 지점까지도 가정하고 있는 그런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외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관리하겠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부분에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관리하겠다라고 백대 과제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났던 여러의 행동들의 패턴들을 보면 더욱더 갈등과 충돌의 긴장도를 높여가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태도가 조금은 이중적입니다. 그 이중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단 윤석열 정부 하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하는 시도를 하면서 글로벌 범위의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도발적인 시도들은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대한민국을 향해 지난 30년간 축적된 저희들의 건설적인 경험들을 무위로 돌리지 마라. 최소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형태를 할지라도 제재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용인하겠다. 그러니 우리들의 레드라인의 시그널을 귀 기울여 들어라라고 하는 신호를 끊임없이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발신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미동맹 구조에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그 구속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불편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감정도 표현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위는 통일국가를 상대로 할 때 그 지위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국제적 단위에서 논의해야겠지만 급격한 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우리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늘 협상 테이블에 러시아는 앉을 것이고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진일보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북방에 위치한 국가들에게 사활적인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시도한다고 한다면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한미동맹의 구조에서 느끼는 어떤 구속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다지 무리수를 두고 한국의 대외 정책의 선택에 대해서 압박을 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도 알아.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는. 그러니 함부로 헛되이 정책의 방향을 급진전시키거나 급변환시키는 것들만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고민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해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시간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생긴 이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러시아가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적절하게 대화와 협력의 통로들 더욱더 확대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외교사의 그 전체의 히스토리가 30년밖에 안 되는 이 러시아와의 역사를 좀 더 긴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는데 오히려 기회는 줄이고 위기는 키우는 모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은 마지막으로 경고를 내렸습니다. 지난 2022년 말 발다이 클럽이라고 하는 국제 토론 클럽에서 많은 외빈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한국의 모 국책연구원의 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죠. 한반도 관련된 문제를 던지면서. 그래서 푸틴이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자 하니 대한민국이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조치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북한을 상대로 이런 관계들을 반복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그 발언을 듣는 순간 저는 공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술한 국가가 아니고 어떤 한 국가가 개인이 어떤 그 자의적인 판단이나 어떤 그것에 의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무력 도발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러시아는 고민했을 것이고 충분히
그 전략적 어떤 그 변동과 관련된 변화와 관련된 고민을 해서 내린 나름대로의 그 결정을 러시아는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 이후 나왔던 여러 가지 행위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는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러시아는 우리를 적대국으로 돌리려고 하는 행위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대는 뭐냐?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을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현대화의 경험과 혁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만일 한국이 파트너로 등장한다면, 파트너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수립한다면 신동방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균형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선언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엘리트 지배사회 내부에서 소통하고 있는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관계는 조금 달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미묘한 러시아의 전략적 입장들을 충분히 이해해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는 대러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지와 무능 때문에 일시에 신북방 정책을 폐기해버리고 쉽게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인태 전략이라고 하는 그 전략적 구도 위에 그냥 올라타버리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이 대러 정책과 관련해서 전개가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짧게 그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실제로 러시아의 지배 엘리트들 내부에서는 신동방 정책을 과거보다도 더욱더 과감하게, 더욱더 깊이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지금 발신하고 있다. 그러니 저희들의 태도도 어쩔 수 없이 제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지점까지가 최소한은 저희들의 참여의 범위이고 정도인지를 명쾌하게 정의를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운신의 폭을 넓혀가면서 국익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 또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중심에 있는 한국판 네오콘 세력들의 요구에 따라 일시적으로 행위들을 호전적인 행위들로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행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